예, 대통령이 풀려난 이후 이제 온통 관심은 헌법재판소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선거 지연 가능성도 심심치 않게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상 매일 평일을 이어가고 있는 헌법재판소 앞에서 오늘 대통령 지지자들이 삭발 시위까지 열었습니다.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존경하는 대한민국 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땅의 반국가 세력이 대한민국의 정의와 자유에 도전하는 폐악질을 이번에는 멈춰한다는 절박함으로 나왔습니다. 국민 여러분, 헌법재판소가 졸속 심판으로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끌어내리고 국가의 입지를 대내외적으로 불안하게 하는 행동을 이제는 멈출 수 있도록 더욱 힘을 모아주십시오. 대통령 변호인단의 이동찬 변호사님, 김계리 변호사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가운데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냈던 우리 청년들이 울음을 참아가며 머리를 자르고 또 쉰 목소리로 이렇게 울부짖어야만 그 목소리를 들어주는 이 현실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믿고 기다려주고 또 이렇게 지켜주셨으니까 이제 대통령께서 다시 우리 국민들 지켜주실 겁니다. 삭발 시위 얘기하기 전에요. 지금 헌법재판소 게시판이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이현정 의원님. 네. 뭐 파면을 촉구한다는 의견 반면에 이거 각하, 뭐 기각, 민주당 정당 해산 이게 이 뭐 극단으로 갈라진 댓글도 댓글이지만 지금 보니까 1분당 글이 수백 개가 쏟아지면서 이거를 헌재 게시판이 소화할 수 있는 정도의 능력이 전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보니까 뭐 대기가 4,000번 정도 대기를 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예. 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때 다 취재를 했고 했습니다만은 예. 그때도 상황이 굉장히 뭐 치열했고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본인께서 이제 탄핵 기각을 확신을 했고 또 탄핵 기각이 단지 인용이 되고 난 다음에 헌법재판소 앞에서 몇 분이 정말 이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그만큼 당시에도 굉장히 이 분위기 자체가 격화된 그런 상황이었지만 예. 그래도 만장일치에 대한 이제 탄핵 인용이라는 결론 때문에 그 후유증은 그렇게 크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는 이 대통령의 형사적 사건과 또 지금 탄핵 심판이 동시에 진행이 되고 또 그 과정에서 공수처와 이런 데 대한 불법적인 수사 또 대통령 구속 취소 뭐 이런 어떤 사안들이 계속 터지면서 실제로 이제 이 거리에서의 어떤 치열한 경쟁과 어떤 이 과열 분위기가 예. 저는 꽤 심각한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헌재 앞에서 단식과 지금 삭발하는 분들이 꽤 있고 또 반대로 민주당에서 지금 김경수 전 지사도 지금 단식을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만큼 이게 거리의 어떤 열기가 상승이 되면 어떤 식의 결론을 나든지 간에 양측이 굉장히 아마 격앙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인용이든 기각이든 간에. 이제 그렇게 되면 우리 사회가 이거를 과연 어떻게 이 화합하고 수습할 것인가. 저는 이 과제가 정말 심각한 과제라 보거든요. 정말 불상사가 일어나지 않게끔 사회 지도층이나 여야가 이 부분을 조금 쿨다운 시키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더 지금 직접적으로 부추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 과연 이 사태를 누가 수습할까에 예. 대한 걱정이 굉장히 크고 결국엔 지금 사실 경찰도 지금 사실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제 그러다 보니 이번에 일어날 수 있는 헌재 결정 이후에 내릴 상황에 대한 우려가 큰 것 같습니다. 그 강성필 부위원장님 보니까 실제로 오늘 저 삭발식에 대통령 변호인단, 뭐 김계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이런 헌재에 대한 여론전 조금씩 더 선고 날짜가 앞두고 더 그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거든요. 근데 저는요, 이제 강성 지지자들,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을 좋아하고 국민의힘을 많이 사랑하시는 국민들은 저렇게 삭발 저는 어느 정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저기 나와 있는 저는 김계리 변호사, 이동찬 변호사, 저는 과연 변호인으로서 좀 적격한 분인가? 정말 의문입니다. 이동찬 변호사 과거에 박근혜 전 대통령 때도 제가 알기로 변호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결과 어땠습니까? 탄핵됐습니다. 김계리 변호사
개몽됐다고 말했습니다. 제가 아는 변호사는요, 이 객관적인 증거하고 정확한 법리로 예. 이 판사를 설득해야 되는 게 저는 훌륭한 변호사라고 생각하는데 이분 어땠습니까? 정치인들이 말한 듯한 개몽한다고, 개몽되었다고 그런 말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저분은 정치 지망생이 아닌가 그렇게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고 저런 모습을 보고 있는 중도층이 과연 어떻게 평가할까 예.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국민의힘은 공수처를 직접적으로 오동훈 공수처장을 겨뤘다면 헌법재판소도 여지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이 적법 절차의 원리가 하나도 지켜지지 않은 것이 법원의 영장 발부 수사 과정이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라든지 헌법재판소의 재판 절차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의회민주주의 파괴 부분인데요. 심각한 국정마비를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지금 헌법재판소의 탄핵 심리 과정에서 저 왜 저러냐. 날 잡아놓고 그 날짜에 맞추려고 저러냐. 예. 이미 결론된 거 아니냐. 비난들이 계속 속출했잖아요. 그걸 그냥 놔두고 결론을 낸다면 탄핵 결정에 대한 예. 승복과도 문제가 되고 그래서 예. 헌재가 아마 저 심리를 좀 꼼꼼하게 해야 된다. 예. 따져봐야 된다라고 예. 하는 재판관의 목소리가 더 커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대통령 파면 여부를 결정하는 이 선고가 이번 주 금요일이 유력하다라고 전망했던 이유가 뭐냐면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사례 때도 대략 최후 변론, 마지막 변론 끝나고 한 2주 정도 있다가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인데요. 주진우 의원님, 네. 워낙 뭐 헌재 상황 여기서 제일 잘 아실 테니 선고날을 못 잡고 있는데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세요? 저는 탄핵 심판 선고일은 꼭 미뤄질 수밖에 없고 미뤄져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게 지금 변론 종결 후에 아주 중요한 큰 변수가 두 가지나 생겼습니다. 이게 첫 번째가 이번 구속 취소 결정으로 인해서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가 분명히 불거졌거든요. 근데 이번에 탄핵 재판에서 가장 대통령 변호인단도 문제 삼고 제가 봤을 때도 적법 절차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은 이 헌법재판소에서 증인들을 불러서 증인 신문을 할 때 시간 제한을 하는 것도 문제지만 예. 지금 어떻게 보면 그 형사 재판에서 증거로 쓸 수 없는 그런 수사 기록들을 한꺼번에 7만 쪽에 220건 되는 기록들을 다 증거로 받아왔단 말이에요. 그것은 당장 재판하는 사람 입장에서 편합니다. 7만 쪽에 되는 방대한 기록 중에서 그 재판의 결론에 맞는 것들만 뽑아서 쓰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거를 증거라고 생각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단 수사 기록은 반대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요. 예. 거기에는 공수처에 수사했던 것도 분명히 포함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 수사했던 증거들도 불법성이 오염됐지만 파생되는 증거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공수처에서 수사해서 어떤 사람의 증언을 확보했을 때 예. 그 증언을 가지고 다른 사람한테 물어볼 때 이런 증언이 있는데 당신 생각은 무엇이냐 이런 식으로 또 추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검찰이나 경찰의 조사 과정에서도 공수처의 수사 자료들이 활용됐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잠시만요. 좀 중요한 얘기를 하셔서 그러니까 주요한 말씀은 네. 말씀 끊어 죄송합니다만 이게 이런 거잖아요. 헌재가 대통령의 석방과 헌법재판소의 판단은 관련이 없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그 문제 내란추 사건이 없다는 있을지 없을지 모르는 공수처의 직접 증거를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문제가 없다는 취지이긴 했는데 아니다. 주요한 말씀은 직접 증거가 공수처로부터 받아오지 않았어도 이 파생된 꼬리를 무는 증거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헌법재판관들이 평일을 통해서 다시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제가 예를 들면 하나만 들면 명확해집니다. 예. 제가 어떤 회계장부 같은 것을 불법적으로 압수수색 영장 없이 몰래 수사기관이 확보했다라고 칩시다. 예. 그러면은 그 회계장부에는 실체가 있고 이중장부니까 뭔가 뇌물 준 사람들 이름도 있을 수 있잖아요. 예. 그 회계장부를 들이밀면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자백을 받고 조사를 한다라고 하면 예. 그 회계장부의 불법성이 그 사람의 진술 확보에 사용됨으로써 불법성이 오염된 증거가 그쪽으로 오염이 또 튀는 것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걸 독가독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인데 애초에 불법 증거에서 터잡아서 그것에서 파생된 증거들조차도 예. 원래 적법 절차상 사용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기록이 7만 쪽이나 되고 220건이나 되는데 공수처의 수사 기록이 얼마나 오염됐고 그 오염된 기록이 어떻게 활용됐는지를 따져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알겠습니다. 그래서 그 따져보는 과정에서 시간이 불가피하고 변론을
재개하는 게 원래 순리고요. 재개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 평의가 늘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관들이 충분히 논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현재 예정됐던 선고기일보다는 늦어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주 짧게 하나만 돼요. 혹시 그게 아주 일각의 시각 중에 뭐가 있냐면 8명에서 지금 매일 평의를 하는데 이게 어쨌든 대통령 석방권도 있고 복잡 다단해서 사회적 혼란을 줄이기 위해서 뭔가 만장일치를 하려고 하는데 만장일치 협의가 잘 안 되니까 지금 선고 날짜를 못 잡는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그거에 동의하세요? 저는 그런 측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예. 어떤 분들은 이제 국민 통합을 위해서 만장일치가 바람직한 거 아니냐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 저는 생각이 완전히 다릅니다. 헌법은 단심제거든요. 예. 단심제이기 때문에 유일하게 소수 의견이 빛을 발하고 소수 의견이 헌법 정신에 맞춰서 표현될 때는 예. 판결을 선고할 때밖에 없어요. 지금 재판 절차 진행에서 뭔가 되게 무리한 장면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도 분명히 그런 재판 절차 진행에 반대하는 소수들이 있거든요. 예. 소수 재판관들은 그 재판 절차를 진행하는 그 와중에는 이 다수결로 결정이 되다 보니까 알겠습니다. 그 소수 의견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헌법 가치나 이런 것들은 역사에도 남는 것이고 앞으로 대한민국 미래 세대들도 이것들이 기준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다수결로 밀어붙여서 다수니까 무조건 만장일치 하자 이런 게 아니라 예. 소수 의견이 당당히 소수 의견의 논리와 법리를 정확히 밝혀줘야 알겠습니다.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국민의힘에서는 이거 지금 판이 좀 바뀌었으니까 헌법재판소도 변론을 다시 재개해야 된다. 이런 홍준표, 오세훈 뭐 두 보수 잠룡의 목소리가 있는 반면에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권한대행에 대해서요. 마은혁 재판관 어서 임명해라. 임명하지 않으면 탄핵하겠다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헌재의 완결적 구성을 방해해온 최상목 대행의 책임은 더 근본적입니다. 경제의 책임자임을 방패로 민생을 인질 삼아 헌법 파괴와 헌재 무시의 책임을 마냥 뭉개온 범죄적 뻔뻔함을 규탄합니다.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고 명태균 특검법을 공포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번 주가 최종 시한입니다. 위원정 의원님, 아까 민주당에서 심우정 검찰총장 탄핵 카드도 만지작거리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아예 김민석 최고위원은 이번 주 마은혁 후보자 임명 최종 시한이고 이거 임명하지 않으면 또 최상목 대행 탄핵 얘기하겠다. 지금 한덕수 총리 건 빨리 헌법재판소에 하라고 국민의힘 얘기하고 있는데 상당히 복잡 다단해졌어요. 그때 김민석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이 공수처 수사를 굉장히 촉구했던 분이에요. 근데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그리고 이게 뭐 무슨 탄핵이 매주마다 무슨 시한 설정해 놓고 겁박을 하지 않나? 근데 솔직히 지금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민주당이 속으로 원할까요? 만약에 하게 되면 예. 지금 예를 들어서 참여하게 된다 그러면 재판이 길어질 텐데 그러면 길어져도 괜찮다는 이야기인가요? 결국 지금 민주당의 지금 시간 싸움은 이재명 대표의 지금 선고와 대법원 선고 여기 시간 싸움에 모든 게 집중이 돼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에 대해서 지금 목을 메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만약 임명이 되면 늘어지는데 그걸 이재명 대표가 수용을 할까요? 저는 안 그렇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최상목 대행에 대해 자꾸 지금 탄핵 하는데 한번 해보시죠 뭐 29번, 30번, 31번 뭐 더 이상 뭐 못하겠습니까? 예. 29번까지 했는데 자, 그렇게 되면 본인들한테 어떠한 효과가 갈지 아마 그 지난해 12월 27일 날 사실상 비상계엄 이후에 민주당 지지도가 굉장히 올라갔다가 급전직하는 일이 바로 12월 27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이제 탄핵안이 통과되면서 예. 그런 일이 빚어졌습니다. 지금도 사실은 솔직히 구속 취소되면서 저는 솔직히 민주당에 유리한 국면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중도층들이 굉장히 아마 좀 이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보기 때문에. 그런데 만약 탄핵을 또 당해야 할 경우에 결국은 윤 대통령이 왜 이 계엄을 할 수밖에 없었는가? 그 이후에 근거를 제시해 주는 게 아니에요? 세상에 어느 나라 정당이 어느 나라가 이렇게 29번, 30번, 31번 탄핵하는 거 보셨습니까? 예. 저는 아마 국민들이 판단을 다르게 하실 거라 봅니다. 오늘 오후였습니다. 한덕수 총리 측도 헌재 의견서 제출해서 나 본인 탄핵 선고권 대통령보다 6일 먼저 변론이 끝이 났는데 왜 내 거 빨리 선고 안 해주냐. 먼저 선고 내려야 된다. 헌법재판소에 의견서를 냈어요. 그리고 이제 마은혁 후보자 관련해서요. 저 강성필 부위원장님. 아까 그 김문수 장관이 뭐라 그랬냐면
이거 뭔가 야당이 지금 그 헌법재판관들 의견이 안 맞으니까 빨리 그 마은혁 후보자 투입해서 모르겠어요. 그 뭐 선거에 낼진 모르겠지만 아예 마은혁 후보자를 가리켜서 김문수 장관이 뭐 좌파다, 마르크스주의자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 것 같아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김문수 장관도 과거에 강성 좌파 아니었습니까? 예. 그런 분이 그런 말씀하시는 건 좀 적절하지 않고요. 민주당 내에서도 마은혁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이것은 의견이 갈립니다. 왜냐하면 마은혁 재판관 후보자가 탄핵 심판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저희 민주당은 상식적인 재판관이라고 하면 8대 0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시킬 거라고 믿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최상목 권한대행에게 마은혁 후보자를 이렇게 빨리 임명해라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 탄핵 심판의 어떤 가부에 대해서 그걸 걱정해서가 아닙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요, 과거에 내당 상설 특검도 본인이 계속해서 여야 합의 주장하거든요. 그런데 여야 합의 204표로 통과가 됐어요. 그러면 본인이 그렇게 주장하는 여야 합의 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국회에다가 특검 추천 안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검찰이 이번에 법원의 구속 취소 법원의 판결을 따랐다고 지금 국민의힘에서 박수치고 있잖아요. 근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왜 법원의 판단에 따르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마은혁 그 후보자를 임명하는 것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에 참여시키냐 안 시키냐 그게 아니라 그냥 법에 따르라는 겁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돌아온 날짜가 확정됐다고 하면 또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직 확정도 되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은혁 그 후보자에 대해서 임명을 하시고 그 이후에 일은 헌법재판관 혹은 또 마은혁 후보자 본인이 또 알겠습니다. 자진 회피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맡겨라 이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에서는 뭐 대행의 순리 아니냐, 임명해라 마은혁 후보자. 반면 국민의힘에서는 한덕수 총리 건부터 변론이 먼저 끝났으니까 면저 헌재가 판단하는 게 순리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